안녕하세요. 본 영상에서는 CMOS 아날로그 직접회로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인 커먼 모드 피드백, 즉 CMFB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OTA와 같은 Fully Differential 회로가 제대로 동작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개념인데요. 이번 강의를 통해서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설계되는지 기본 내용을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수업 중에 프로젝트를 하다가 혹은 과제를 개발하다가 디퍼런셜 회로 설계할 때 출력 전압이 원하는 곳에 잡히지 않고 하이 레일에 혹은 그라운드 레일에 처박히는 경우를 경험해 본 적이 있는지요? 바로 그 원인을 해결해 주는 것이 오늘 배울 커먼 모드 피드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강의에서는 커먼 모드 피드백에 대한 기본 개념과 설계 방법, 동작을 알으면 설계 방법을 알겠죠? 그것을 하나하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앰플 설계한다는 것은 모스펫 혹은 옛날같이 바이폴라 트랜지스터를 원하는 곳에 이제 바이어싱을 합니다. 바이어싱은 이 모스펫의 경우에는 세츄에이션 영역에 동작하도록 게이트 소스 전압과 드레인 소스 전압을 결정하면 그에 따른 사이즈가 결정되고 하면 드레인 소스 간의 커런트가 결정되겠죠. 그 동작이 세츄에이션 영역에 오도록 설정해 놓는 거, 이거를 이 모스펫을 바이어싱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가장 원초적인 식은 게이트 소스 전압을 컨트롤하면 드레인 소스 커런트가 제어를 받습니다. 예, 롱 채널의 경우에는 우리 스퀘어로로 받아요. 즉 입력 VGS에 따라서 드레인 소스 커런트가 대략적으로 커런트 팩터, 즉 트랜스 컨덕턴스 팩터죠. 모빌리티 타임스 COX 타임스 디바이스의 지오메트리 레이쇼, WL 레이쇼, 그다음에 게이트에 인가해 주는 거 마이너스 스레시홀드, 이거를 게이트 오버드라이브 볼테이지라고 합니다. 그 스퀘어에 따라 대략적으로 컨트롤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간단하게 커먼 소스 앰플리파이어를 만들어내면 게이트 소스 전압이 결정되고 사이즈가 결정되면 여기 일정한 드레인 소스 커런트가 흐르겠죠? 이 식에 의해서. 그러면은 이 로드 부하의 저항을 다루면 이 서플라이 볼테이지에서 부하의 전압 드롭을 뺀 게 출력 DC 전압이 됩니다. 이 출력 DC 전압은 저항에 따라서 플러스에 따르면 저항이 좀 변하죠. 그에 따라서 약간의 드리프트는 있지만 우리가 안정적으로 DC가 잡힙니다. 그래서 이 DC 된 상태에서 입력에 스몰 시간을 집어넣고 게인을 구하죠. 그래서 우리는 노 프리퀀시 게인 구하는데 게인 소스 전압이 변하면 이 스몰 시그널, 드레인 소스 시그널 전류가 변하는데 그 변하는 매체가 GM입니다. 대략 우리는 GM에다가 거기에 전류를 임피던스 곱하면 출력을 취하는 곳에 임피던스를 곱하면 되죠. 그 임피던스는 요 보아의 다른 RD와 드레인 소스 간의 저항이 패러로 되어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GM 타임스 RD 아웃풋 저항입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그 정의하는 것 중에 스피드를 정의하는 건데 그 스피드 정의하는 중에 게이트 쪽에 전류를 집어넣어서 드레인 소스의 전류가 1이 되는 포인트, 아웃풋은 AC 숏을 시켜놓은 거, DC는 바이어싱 잡아놓고요. 그때에 게인이 1이 되는 걸 트랜짓 프리퀀시라고 그러고, 대략 트랜짓 프리퀀시는 GM 디바이드 바이 입력 캐패시턴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GM을 컨트롤하면 게인도 컨트롤할 수 있지만 스피드를 컨트롤할 수 있어요. 또 출력에서 게인이 이제 DC 게인에서 즉 캐패시터 오픈됐을 때 게인을 DC 게인이라고 그러고, 거기에 이제 프리퀀시 증가하면 캐패시턴 임피던스 줄잖아요. 그러면 게인이 줄게 됩니다. 게인이 노 프리퀀시 게인의 원 오브 스퀘어 루트 2 주는 거를 3D 밴디스라고 그러는데 3D 밴디스는 어떻게 되냐면 2파이 그다음에 출력에서 타임 컨스턴트 분의 1이에요. 그다음에 DC 게인과 3D 밴디스를 곱한 거를 우리가 유너리 게인 밴디스라고 부르는데 혹은 게인 밴디스 프라닥을 부릅니다. 요거는 GM 디바이 바이 2파이 아웃풋 캐패시턴스입니다. 여기 보시면 게인이고 스피드고 대략 GM으로 컨트롤 되죠. 그리고 디자인에 나오는 이 파라미터, 노 프리퀀시 게인이라든가 트랜지 프리퀀시라든가 3D 밴디스라든가 게인 밴디스 프로덕트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되면 GM이라든가 캐패시터라든가 RDS라든가 이런 걸로 정의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스펫을 받으면 여러분이 프로세스를 결정하면 PDK를 프로세스 디자인 킷, 거기에는 모델링 파라미터, 레이아웃 정보, 그다음에 각종
테크니컬 정보가 들어있는 킷이 프로세스 디자인 킷 PDK입니다. 거기에서 준 이건 BCM 모델인데 BCM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걸 뽑아야 됩니다. 캐릭을 해야 돼요. 그런 트레이스를 캐릭한다고 표현하고 거기에서 GM을 뽑아내고 CGS를 뽑아내고 RDS를 뽑아내고 각종 이런 것들을 캐릭을 해서 그걸 바탕으로 계산을 해서 설계를 하게 됩니다. 자, 오늘 배우는 거는 커먼 모드 피드백이니까 출력에 DC가 잡히느냐, 커먼 DC 전압이 잡히느냐 이런 걸 보려고 합니다. 만약에 이제 이걸 디퍼런셜로 가져가면 디퍼런셜의 노드가 부하가 저항일 경우는 정확히 양쪽의 DC 전압이 잡힙니다. 물론 프로세스에 따라 저항이 변하고 전류들이 파라미터에 따라 전류가 약간 변하기 때문에 아웃풋의 DC 전압은 변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DC 전압은 확고하게 잡힙니다. 그 잡히는 건 뭐냐면 한쪽은 그 DC를 가면 AC를 안 가고 밸런스를 지었을 때는 이 테일 커런트 절반씩이 M1, MT 흐르죠. 테일 커런트를 IS라고 그러면 이 M1과 MT에 흐르는 DC 커런트는 IS의 2분의 1씩 흐르게 됩니다. 그럼 여기 DC 전압은 커먼 모드 전압이죠. 이 DC 전압은 VDD-이 RD의 전압으로 이죠. RD의 전압 드롭은 RD 곱하기 흐르는 커런트니까 이렇게 DC가 잡힙니다. V1, V2 양쪽이 잡히죠. 그리고 신호가 이제 M1의 게이트 전압과 M2의 게이트 전압에 인가되는 차 신호를 그러니까 디퍼런셜 신호인데 그 디퍼런셜 신호에서 디퍼런셜 신호가 그 스몰 신호가 나오고 그 스몰 신호에서 입력이 증폭돼서 나오는 게 디퍼런셜 페어가 되겠습니다. 이 디퍼런셜 페어가 우리 인트리 서킷의 가장 기본적인 빌딩 블락이고 그 블락을 이해해야 우리가 나머지 회로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이거는 제 유튜브 영상에 디퍼런셜 페어 이해하는 영상이 한 30분 정도 들어있는 영상이 들어있기 때문에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 DC가 정확히 잡히면 그 DC를 중심으로 해서 AC가 스윙을 하는 거죠. 이 사인 웨이브가 입력됐다 그러면 사인 웨이브의 평균은 여기 DC 값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사인 웨이브의 평균은 요 DC 값이 되죠. 그래서 M1과 M2의 게이트 DC 전압을 인풋 커모드 볼티지라고 표현하고요. 출력에서의 이 DC 전압은 아웃풋 커모드 볼티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부하가 저항이 아니고 액티브 소자가 달려있을 경우는 어떻게 될까? 입력이 여기서 들어가고 이 액티브 소자가 달려있을 경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액티브 소자가 달려있을 때는 M2에 흐르는 커런트와 M1에 흐르는 커런트가 같아지는 점에서 이 아웃풋 커먼 모드 전압이 잡힙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X축이 VDS입니다. VDS고 이 Y축이 IDS 드레인 소스 간의 커런트가 되죠. 엠모스는 게이트 소스 전압을 인가를 하면 게이트 소스를 어떤 전압을 인가를 하면 그리고 나서 VDS를 수입을 하면 요 블랙 라인처럼 ID I하고 VDS 커브가 그려집니다. P모스는 이제 극성이 반대니까 이 색이 P모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전류가 만나는 점에서 아웃풋 커브 모드가 결정이 되는데요. 만약에 M2가 100마이크로 흘려서 M1이 100마이크로 흘리면 그게 해당되는 커브 모드 전압이 여기에 걸립니다. 그런데 디바이스를 만들고 레이아웃을 하게 되면 M2와 M1이 설계된 것 같이 100마이크로스 흘리지를 않습니다. M1이 이제 어떤 이유에서 100마이크로 아닌 90마이크로 흘리면 M2가 M1도 90마이크로 흘려야 요 출력 노드에서 K실이 성립합니다. 그러면 90마이크로, 100마이크로 설정됐는데 90마이크로 줄이려고 그러면 게이트 소스 전압은 일정하게 픽스되어 있으니까 드레인 소스 전압이 낮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아웃풋이 그라운드 레일로 드리프트하게 되는 거죠. 반대로 M2가 이제 100마이크로 흐르고 M1은 100마이크로 흐르도록 설계를 됐는데 90마이크로 흐르게 되면 M2는 당연히 90마이크로 흘러야 됩니다. 그럼 게이트 소스 전압이 일정하게 픽스되어 있으니까 뭐가 주로 조절돼야 되면 드레인 소스 전압이 줄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웃풋이 VDD 레일 쪽으로 드리프트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위 M1과 M2의 전류가 설계된 거에서 미스매치가 생기면 이 출력 커먼 이 DC 전압은 VDD 레일 혹은 그라운드 레일로 처박히게 됩니다.
그걸 간단하게 컨셉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 이 M2의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에 그 해당되는 걸 ROP라고 표현하고 M1의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에 의해서 나타나는 이거를 RON으로 모델링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 DC가 이렇게 됐다면 2C가 같으면 여러 전류가 안 흐르죠.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원하는 타겟으로 정확히 요 저항 비로 해서 결정이 됩니다. 여기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 전류보다 여기가 많아지면 요거 전압 빼기 전류 빼기 얘 전류가 여기로 흘러서 요 로드 임피던스로 올라갑니다. 그럼 이 전압은 올라가죠. 반대이면 전압이 내려옵니다. 자, 그걸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제 CMOS의 N모스는 가만히 전류가 픽스되어 있다고 하자고 CMOS 전류가 증가하고 내려감에 따라서 이 출력 D시럽은 VDD로 치우치거나 드리프트되거나 그라운드 쪽으로 드리프트됩니다. 자, 이 D시럽이 변하게 되면 스윙이 변하게 되죠. 스윙이 변합니다. 왜? 스윙은 어디냐면 DC를 중심으로 해서 사인 웨이브로 하기 때문에 요 DC 전압이 밑으로 내려가면 밑에 그 스윙이 풀리 하지 못하고 잘립니다. 클립이 되죠. 반대로 이게 올라가면 위쪽이 잘리게 돼요. 그래서 스윙에 제한을 주고 그거에 따라 리니어리티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웃풋은 이 두 개가 전류가 미스매치가 있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픽스 시켜줘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한 수단이 뭐냐면 드리프트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이 뭐냐면 컨트롤해 주는 게 커먼 모드 피드백이 되겠습니다. 커먼 모드 피드백은 네거티브 피드백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되면 그 어떻게 하려는 방법을 하려면 아웃풋이 도대체 얼마 나오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아웃풋을 센싱을 합니다. 어떤 회로에서 아웃풋 DC 전압을 센싱을 해요. 그 DC 전압 센싱된 거를 우리가 타겟 아웃풋은 예를 들어서 VDD의 절반을 걸어놓겠다. 그러면 그 절반이 레퍼런스거든요. 그 레퍼런스 비교를 합니다. 비교를 해요. 비교를 해서 그 비교에서 차이를 가지고 에러신을 만들어냅니다. 즉 차이를 없애주려는 커렉션 신호를 만들어내죠. 그게 커먼 모드 신호가 돼요. 그거를 게이트나 혹은 PMOS 게이트나 NMOS 게이트 쪽으로 피드백을 시켜줘서 두 차이를 없애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센싱을 하고 그걸 레퍼런스 비교해서 피드백 시켜줍니다. 이렇게 하는 목적은 뭐냐면 커먼 모드 신호를 없애는 거예요. 여기서는 커런트를 이 차이 나는 걸 없애주는 거죠. 두 개가 100마이크로씩 흘리려고 그러는데 미스매치 때문에 하나는 90마이크로, 하나는 100마이크로였으면 10마이크로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차이를 없애주는 겁니다. 없애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웃풋을 우리가 원하는 전압으로 안정화시키는 거 이게 커모드 피드백의 기본 컨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웃풋을 센싱하고 그걸 레퍼런스를 비교하고 비교한 차이 에러에 대한 해당되는 신호, 그 커렉팅 신호인데 그거를 이용해서 커모드 컴포넌트를 제거를 시키면서 아웃풋을 원하는 레벨로 픽스 시키는 거 이게 커모드입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이제 커먼 소스 앰플리파이어에다가 액티브 로드가 달려 있는 거에 커먼 모드 피드백 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표현한 것처럼 이 전압이 이 전류가 두 개가 동일하게 흘리도록 만들어 놨는데 어쩐 일인지 미스매치에서 그렇게 안 흐를 경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100마이크로씩 흘리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100마이크로 흘렀는데 여기는 90마이크로 흐르면 여기 90마이크로 흐르는 거를 100마이크로로 맞춰줘야 돼요. 그러면 90마이크로 흐르면 어떻게 되냐면 액션이 없으면 이 전압이 내려가게 됩니다. 그죠? 내려가게 돼요. 여기 90마이크로고 100마이크로면 VDS가 내려와야 게이소스 전압이 일정하니까 VDS 내려와야 이 전압이 이 전류가 90마이크로로 픽스됩니다. 그럼 내려오게 돼 있죠? 그러면 여기다 오피앰플 네거티브 피드백에서 피드백시키면 이 전압을 센싱해서 타겟한 커모드 전압과 비교를 합니다. 이제 내려왔어요. 내려오니까 어떻게 하면 여기 마이너스 쪽이 플러스죠. 예, 높죠? 예, 플러스 쪽보다. 그러면 여기가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 PMOS의 게이소스, MT의 게이소스 전압이 증가하니까 여기에 90마이크로, 100마이크로 됩니다. 반대로 이제 여기가 90마이크로고 100마이크로 됐으면 어떻게 하면 이 전압이 액션이 없으면 올라갔을 텐데 그러면 그 올라간 거를 센싱을 합니다. 일단 이게 요 전압이 높아요. 그러면 요 전압이면 이 전압이 높아져서 게이소스 전압이 줄기 때문에 이 전류가 줄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켓한 요 전압에 받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다 PMOS 게이트 쪽에 피드백을 시켜도 되고, 반대로 NMOS 게이트 쪽에 피드백을 시켜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두 개가 그 미스매치가 생기더라도 이 전압은 항상 우리의 탑계단은 레퍼런스에 오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여기에 픽스 시키는 거예요. 그 간단한 예가 뭐냐면 커먼 소스 앰플리파이에 다이오드 커넥트된 겁니다. 이 다이오드 커넥트된 노드죠. 이 다이오드 커넥트드는 따로 떼어보면 요 게이트 드레인에서 게이트 쪽으로 피드백 시킨 거예요. 그죠? 100% 피드백 시킨 거죠? 네가티브 피드백 시킨 겁니다. 100% 피드백 시키니까 여기 변해더라도 자동적으로 이 아웃풋 커머드 전압은 VDD 마이너스 요 전류에 해당되는 VDS 매그니튜드 빼면 여기 DC 전압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커먼 다이오드 커넥트된 부하를 가지고 있는 거는 여기에 피드백입니다. 자, 그러면 이 스피드를 굉장히 빠르게 하고 싶다. 드라이브 하는데 굉장히 빠르게 하고 싶다. 이 루프 게인을 키우면 돼요. 그런 게 이제 여러분이 캔니스 LDO를 설계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들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누프겐을 지금 이게 누프겐은 굉장히 요거 곱하기 요거인데 그죠? 여기다 뭔가를 집어넣어서 누프겐을 키우면 이 밴드 그 스피드가 빨라지면 컨트롤이 좋아지는 거. 점점 누프겐이 커지면 이 컨트롤러비티가 좋아지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이 캡니스 할 때 폴제를 이동하는 데 사용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네가티브 피드백이라는 걸 이해를 하시면 그런데 응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걸 간단하게 시뮬레이션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의 동작하는 걸 시뮬레이션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자, 커먼 소스 앰플리파이의 노드가 액티브 소자로 구성되어 있는 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거는 오른쪽에 있는 거 차이는 뭐냐면 왼쪽에 있는 거는 커먼 모드 피드백이 없습니다. 커먼 모드 피드백이 없는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동일한 사이즈의 동일한 구조인데 커먼 모드 피드백이 있습니다. 아웃풋 센싱에서 볼티지 컨트롤도 볼티지 센서죠. OT입니다. 심플한 OT이고 게인을 40으로 픽스 시켜놨네요. 네가티브 피드백이죠. 여기가 이렇게 들어와서 플러스로 가고 여기에 M4가 인버트 앰플리파이니까 한 바퀴 돌았을 때 네가티브 피드백이 되죠. 예, 그래서 아웃풋을 어떻게 하려면 요 1볼트에 픽스 시키려고 합니다. 이게 전류가 어떻게 차이 나든 상관없이 그 전류를 조절하기 위해서 이 R1의 저항을 10K, 9K, 10.9K, 11.8K 합니다. 그러면 전류가 작으면 전류가 작으면 저항이 작으면 전류가 많이 흘리겠죠? 전류가 많이 흘리면 여기 픽스되어 있는 것에 비해서 전류가 많이 흘리니까 어때요? VD에서 줄 겁니다. 올라갈 거예요. 그다음에 저항이 적으면 저항이 커지면 전류가 작기 때문에 이 아웃풋이 밑으로 내려올 겁니다. 요 왼쪽 거는 피드백이 안 걸려 있기 때문에 그거를 시뮬레이션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돌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180 나노 그 BCM 모드를 쓰고요. 그다음에 동작점을 보고 파라메터를 저항을 10K, 10.9K, 11.8K를 수입을 해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봐서 여기 출력을 찍어보죠. 네, 출력을 찍어보면 방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10K일 때는 전류가 이게 많이 흘러요. 전류 많이 흘리니까 이 전압이 위로 올라갑니다. 위에 올라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10.9일 때는 전류가 좀 줄였기 때문에 이 전압 올라가는 게 쭉 내려오게 되죠. 아까보다 내려옵니다. 커지면요 전류 적기 때문에 밑으로 쭉 내려와요. 이렇게 내려옵니다. 예? 근데 이 V1을 찍어보죠. V1은 항상 1볼트로 픽스돼 있어요. 여기에 조절하는 건 상관없이 자 여기가 전류를 조절하면 이 전류를 조절하면 그 저항에 따라 전류 조절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네가티브 색이 이 게이트 전압을 줄이게 됩니다. 이 전류가 많아졌으면 이 게이트 전압을 높여서 전류를 많이 대응하도록 만들면 되고 저항으로 인해서 전류가 줄어들면 이 게이트 전압을 낮춰서 이 전류도 줄게 하면 됩니다. 자, 걔를 이제 실제로 그렇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런을 시켰고 그다음에 윈도우를 하나 더 보게 돼. 애드 플러스를 해서 여기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압으로 들어가죠. 이 전압은 이렇게 보면 얘 전압이 조절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예, 조절되고 있죠. 전류가 많으면 얘 전압을 올려줘서 전류 많게 해주는 거고. 얘가 저항이 적으니까 전류 많았을 때죠. 그러니까 이 전압은 높였습니다. 그리고 저항이 커져서 전류가 줄어들게 되면 여기 전압을 낮추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출력은 1볼트 내가 탑계에서 오는 곳에 갖다 놓게 됩니다. 이게 커먼 모드 피드백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요 아웃풋이 이거는 커런트 미스매치로 인해서 발생하는 전압 드리프트가 생기는 걸 방지해 주는 거죠. 그래서 출력 전압을 일정한 곳에 갖다 놓게 됩니다. 그 일정한 전압은 우리가
목표치 있는데, 예를 들면 VDD의 절반을 갖다 놓겠다. 그러면 그 절반을 갖다 쓰면 돼요. 그러면 이 전압은 항상 D 전압이 약간의 미스매치가 생기더라도 D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하게 됩니다. 이 경우는 D 전압이 막 드리프트가 일어나는 위로 혹은 밑으로 드리프트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반드시 하이 임피던스 있는 곳은 아웃풋을 센싱해서 우리가 원하는 타겟대로 갈 수 있도록 네가티브 피드백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게 커먼 모드 피드백의 기본적인 원리예요. 자, 그런데 이게 싱글 엔디드가 아니고 디퍼렌셜 앤 OTA일 경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퍼렌셜 앰플리파이어가 되겠습니다. 디퍼렌셜 앰플리파이어는 인풋 디퍼렌셜 신호를 센싱을 해서 출력의 디퍼렌셜로 내는 것이죠. 그래서 플러스가 있으면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플러스. 그죠? 이렇게 만들어낸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웃풋 출력의 포지티브 값은 입력에 의해서 컨트롤되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출력의 아웃풋 전압은 출력 두 신호의 차이, 디퍼렌셜 신호입니다. 예, 커먼 모드 신호예요. 디퍼렌셜 신호와 커먼 모드 신호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출력의 포지티브 쪽, 출력의 네거티브 쪽을 두 신호의 디퍼렌셜 신호, 커먼 모드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퍼렌셜은 극성이 서로 반대예요. 그죠? 커먼 모드는 같은 신호가 되겠습니다. 디셔너베이는. 자, 그래서 예를 보면 디퍼렌셜 우리가 쓰는 이유는 다양한 거지. 디퍼렌셜 쓰는 이유는 신호가 싱글랜드보다 두 배입니다. 이쪽에 싱글 스윙하는 거와 이거 싱글 이거 스윙하는 거의 차이가 이 디퍼렌셜 신호의 풀 스윙이기 때문에 싱글랜드 스윙의 두 배이기 때문에 서플라이 볼테이지 낮아질 경우에 노이즈가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SNR을 좋게 확보할 수 있는 회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싱글랜드는 우리 OTA일 때는 디퍼런셜 센싱에서 커런 미러를 통해서 싱글랜드 컨버전 하는데 그때 이 미러폴과 미러폴과 제로가 생깁니다. 자, 여기는 미러폴이 없어요. 그러니까 동일한 조건이면 디퍼런셜이 싱글랜드보다 스피드가 빠릅니다. 그 얘기는 하이 크로즈 오브 스피드 즉 밴드위스가 싱글랜드 디퍼런셜을 싱글랜드와 컨버전하는 것보다 좋다는 거죠. 하이 쪽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미스매치가 없을 경우는 디퍼런셜로 처리를 하면 이분 오드 하모닉이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분 하모닉이 있습니다. 이유는요. 각 소자들의 미스매치 때문에 이분 하모닉 디스토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세컨 오드, 4차, 6차 이런 것들이 싱글랜드보다는 작지만 그래도 있습니다. 미스매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텀이 많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이디얼리 VDD나 이런 커먼 모드로 움직이는 것들은 두 개의 신호 차이기 때문에 완전히 매칭되면 커먼 모드는 신호는 없어집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실제는 디바이스들이 미스매치가 있기 때문에 커먼 모드 시그널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서플라이 볼테이지에서 시그널이 스윙되는 게 출력으로 가면 안 되죠. 그런 거를 파워 서플라이 리액션이라고 표현합니다. 파워 서플라이 리액션 레이쇼는 어떻게 냐면 디퍼렌셜 가는 거를 그것과 커먼 모드 이 파워 서플라이 움직이는 것이 출력으로 가는 거 이건 없어야 되는 거고 디퍼렌셜 출력으로 가는 거는 커야지죠. 그런 걸 B를 표현하는 게 PSRR 파워 서플라이 이젝션 레이쇼입니다. 이 값은 크면 클수록 좋은 거예요. 그 얘기는 서플라이 볼테이지 커먼에서 출력으로 가는 것보다 디퍼렌셜 신호를 센싱해서 디퍼렌셜 출력을 내는 게 훨씬 크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면 우리가 요런 앰프는 디퍼렌셜 아웃풋 내는 게 이게 원래 목적입니다. 이놈이 크면 좋은 거예요. 이놈이 크면 좋습니다. 그런데 커먼이 움직여도 디퍼렌셜 아웃풋을 갈 수 있습니다. 왜요? 디바이스가 미스매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거를 이제 커먼 모드 액션이라고 또 표현하기도 하죠. 그다음에 이제 커먼 전압이 즉 DC가 움직이더라도 이 움직였을 때 커먼으로 갑니다. 이건 왜 그럴까요? 디퍼런셜 신호가 없는데도 가죠. 이건 왜 그래요? 이게 커런 소스의 저항이 밑에 커런 소스 저항이 아이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한값이기 때문에 DC라 변하면 그거에서 전류가 흐르면 그거에 디퍼런셜 페어가 매칭이 됐을 때는 2분의 1씩 올라가죠. 그럼 전류가 저 증가했으니까 출력 DC 전압이 변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디퍼런셜 들어갔는데 커먼 모드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죠? 커먼 모드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은 다 적어야 되고 이 파란 거에 가장 커야 이 fully differential amplifier가 이 아이디얼리 동작하는 겁니다. 성능이 좋다는 얘기예요. 자, 얘를 이제 가지고 우리가 보통 OTA는
피드백을 시킨다고요. 여기에 컨티뉴어스 R 피드백을 시키든 스위치 캐패시터 피드백을 시키든 피드백을 시킵니다. 그죠? 그래서 그 피드백을 시키는 그 중점은 뭐냐면 개인이 패시브 소자들의 렐러티브 레이쇼, 상대 비로 결정되는 거죠. 상대 비는 상당히 정확히 컨트롤되거든요. 여기에 저항으로 하는 거, 혹은 스위치 캐패시터로 하는 거, 이렇게 해서 증폭기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저항으로 피드백 시켰다고 가정하죠. 네가티브 피드백이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시키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네가티브 피드백 시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식을 표현하면 이 VP 여기서까지가 전압 차이에 여기 흐르는 전류가 되죠. 저항으로 나누면 그게 어디로 가요? 하이임피던스니까 다 전류가 이로 간다고요. 대부분 다 이로 간다고요. 그렇게 한다고 가정, 무한대 임피던스로 가정하자고요. 우리 디실 때 게이트면 무한대죠. 리키지 없는 한. 그렇게 하면 이렇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밑에 것도 이렇게 표현 가능하죠. 자, 우리는 여기서 디퍼런셜을 한번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퍼런셜은 빼면 돼요. 여기서 얘를 빼면 됩니다. 이 빼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요거서 여기 빼면 이런 식으로 나오고 여기에서 얘를 빼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오픈 오프 게인, 이 OT의 게인이 굉장히 크다고 그러면 요 출력의 디퍼런셜 신호 나누기 요 A 하면 여기에 디퍼런셜가 됩니다. 그럼 A가 굉장히 크면 여기에 유한값 1볼트 나오면 여기 1000이라고 그러면 1000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V 플러스 터미널과 마이너스 터미널의 차이는 거의 제로입니다. 이런 걸 뭐라 그래요? 버추얼 그라운드, 버추얼 숏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는 버추얼 숏이기 때문에 출력의 디퍼런셜은 입력의 디퍼런셜로 정확히 정의가 됩니다. 그 정의는 우리가 이 클로즈 루프의 전압 이득인 요 저항 레이쇼죠. 그리고 인버터 앰플리파이어니까 마이너스 붙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정확히 정의가 디퍼런셜 신호는 정의가 됩니다. 자, 커먼을 한번 보도록 하죠. 커먼은 더하면 되잖아요. 자, 얘를 아까는 뺐으니까 차신호인데 얘를 더하면 얘하고 얘를 더하면 요식이 되고요. 얘하고 얘를 더하면 요식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한번 출력 커먼 모드 전압이 요거죠. 예, 요거에 이 나는 게 커먼 모드인데 이는 그냥 그 상수니까 이렇게 해서 정의하면 얘가 정의되려 그러면 입력 커먼 모드가 정의돼야 되고 그죠? 얘 커먼은 정의 알 수 있어요. 예, 신호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요 OTA의 입력 커먼 모드가 정의가 안 됩니다. 요거는 제로인지 모르잖아요. 얼마인지 몰라요. 아까 차이는 이 OTA의 오픈 루프 게인이 굉장히 크면 출력이 유한값이 나오면 그걸 나눠서 나오는 건데 근데 얘는 정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정의가 안 되니까 출력의 커먼 모드 정의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안 되면 커머도 정의가 안 되면 플러스 레일로 드리프트 하든가 마이너스 그라운드 레일로 드리프트 하든가 변합니다. 그러니까 얘를 정확히 디파인을 해줘야 돼요. 그 디파인하는 방법이 뭐냐면 커먼 모드 피드백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한번 보도록 하죠. 우리 디퍼런셜 신호예요. 그런 디퍼런셜인데 노드가 그 저항이기 때문에 저항이 플러스 변화에 따라서 이 DC 전압이 약간의 변하긴 하지만 얘는 확실히 DC가 잡힙니다. VDD 마이너스 이 테일 거는 절반 곱하기 RD 하면 이 DC 전압 잡혀요. 얘를 네가티브 색 시키면 그죠? 얘를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붙이면 네가티브 색이 되죠? 네가티브 색이면 시키면 당연히 인풋 커모드가 요 아웃풋 볼테이지가 돼요. 얘도 돼요. 그래서 얘는 커모드가 잡힙니다. 그래서 그 커모드 잡히는 게 요게 이렇게 돼요. 그런데 저항 대신에 여기다가 액티브로 놓으면 어떻게 될까? 요 XY가 디지털로 잡힐까요? XY가 디지털로 잡힐까요? 잡히지 않습니다. 드립티가 심하다는 얘기예요. 두 개의 M1과 M3의 전류의 미스매치에 따라서 얘가 VDD로 처박히든가 혹은 그라운드로 처박히게 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심하면 M3, M4가 세츄레이션에 있지 않고 트라이얼 리전에 있게 되고 반대의 경우는 M1, 그다음에 테일 커런트를 잡아주는 요 커런트 소스가 트라이얼 리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앰프는 쓸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본 것처럼 만약에 아까처럼 한 것처럼 이렇게 이제 커런트를 바이어스를 잡아놨다고 쳐요. 그럼 우리는 설계할 때는 정확히 잡을 수 있습니다. 시뮬레이션으로 정확히 잡을 수 있는데 문제는 만들어 놓으면 여기에 달라지잖아요. 이게 미스매치예요. 셀프 미스매치 두 개를 비교하면 우리가 보통 미스매치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그 두 개 미스매치를 계산을 하면 셀프 미스매치가 정의돼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자, 여기 이제 동일하게 잡혔는데, 이게 안 맞으니까, 이게 예를 들면, IS 잡히고, 이게 2분의 1 IS 잡혀서, 여기 2분의 1 그 IS 잡기를 원했는데, 즉, 다시 말해 여기 100 마이크로고, 그다음 100 마이크로고, 여기는 그 줄여서 50 마이크로 잡았네. 그럼 여기 50 마이크로 잡기를 원하네. 그죠? 그럼 50 마이크로, 50 마이크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카피를 해서 썼더니 50 마이크로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아까 똑같이요. 이게 50 마이크로 안 되고 40 마이크로고 이게 50 마이크로면 여기가 줄어야 돼요. 줄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요 게이트 요거 전류가 줄어들죠. 여기 다이오드 커넥트니까 얘가 줄여야 돼요. 그럼 이 X가 밑으로 내려옵니다. 더 심한 차이면요. 이 X가 밑으로 쭉 그라운드로 내려오게 드립게 돼요. 그러면 M1과 M5가 트라이오진에 들어갑니다. 반대의 경우는 이게 크고 이게 작게 돼 있다고 그래. 50 마이크로인데 이게 40 마이크로 돼 있고 이게 50 마이크로 돼 있으면 얘는 40 마이크로로 돼야 여기서 KCL 성립하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이 X점이 VD 쪽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얘는 반드시 커먼 모드 센싱을 해서 커먼 모드를 우리가 원하는 곳에 갖다 놔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경우든 상관없이 모든 트랜스터가 세츄레이션 영역에 동작할 수 있도록 갖다 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웃풋을 센싱을 해야 된다고요. 이 아웃풋 코어 모드로 전압을 센싱을 해야 돼요. 코어 모드 전압은 두 개 도하면 되죠. 두 개 도와서 2분의 1 나누면 요 디시전압을 계산할 수 있어요. 요 커버 모드 계산해서 우리가 탑 계산 여기 커버 모드를 어떻게 잡겠다 한 타겟이 목표치가 있을 겁니다. 목표치 비교를 해요. 비교를 해서 그 비교한 값에 대한 에러가 나오겠죠. 에러를 가지고 요거에 N모스 쪽이든 혹은 P모스 쪽이든 전류를 컨트롤할 수 있는 신호를 내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네가티브 피드백이에요. 이렇게 해서 커렉션을 해주면 커먼 모드 피드백을 잡을 수 있어요. 자, 이 커먼 모드 피드백은 반드시 커먼 모드 신호에만 응답해야 되고 디퍼런셜 신호에 대해서는 응답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커먼 모드 피드백은 네가티브 피드백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폴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어요. 폴이 여러 개 있으면 네가티브 피드백일 때 폴이 여러 개 있으면 폴들을 정리를 잘 하지 않으면 발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발진을 잡아주는 즉 안정도를 유지하도록 설계를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이제 컴 모드의 아주 기본적인 걸 했어요. 자, 컴 모드에는 그럼 뭐가 있을까요? 이 센싱하는 것들이 저항으로 센싱할 수도 있고 트랜스로 센싱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OT로 센싱할 수 있고 센싱할 수 있는 거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장단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스위치 캐패시터를 주로 쓰는데 대략 컨버터는 다 스위치 캐패시터잖아요. 그럴 때는 스위치 캐패시터로 가지고 컴 모드 피덱을 동작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은 여러분이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만 보면 이제 컴 모드 피덱은 어떻게 하면 요 두 개 디퍼런셜 주라고 그러면 이 컴 모드를 센싱을 하잖아요. 예, 센싱을 해서 컴 모드 덱트를 해서 그 컴 모드 신호 이렇게 나오면 그것과 타켓을 비교해서 여기는 PMOS 쪽을 컨트롤했네요. 해가지고 N모스 여기를 테일을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얘는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커먼 모드에만 리스폰스를 해야 되고 디퍼런셜 신호에서는 리스폰스 하지 않아야 됩니다. 자, 그렇게 설계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전자를 배울 때 이런 그거를 배웠었습니다. 저항을 연결했었죠. 저항을 연결했습니다. 이 저항을 연결한 게 커먼 모드 피드백한 거예요. 이 저항을 통해서 이 게이트 쪽으로 드레인 전압을 이 저항을 통해서 이렇게 피드시켰습니다. 자, 이렇게 피드시켰어요. 이게 커모드. 자, 한번 커모드 전압이 커모드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를 커모드를 이쪽으로 피드시킨 거죠. 커모드 때 한번 보도록. 여기 D시랍은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요거는 요 전압에 의해서 즉 VON에 의해서 저항이니까 2분의 1이죠. 저항 디바이드 이게 선형이기 때문에 뭐 중첩 원리가 성립하죠. 얘에서 여기 나오는 거는 2분의 VON 왜 저항이 같으니까 여기에서 여기 나오는 거 기현한 거는 2분의 OP 그럼 여기 전압에 VON 플러스 VOP 디바이 바이 2가 커머 전압이에요. 그 커머 전압을 게이트 쪽으로 피드시켰어요. 자, 그러면 이런 단점은 뭐예요? 이런 단점은 여기에서 디퍼런셜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디퍼런셜은 여기는 제로가 됩니다. 여기는 플러스면 여기는 마이너스잖아요. 그러니까 요놈이 기여할 때는 플러스지만 요놈이 기여할 때는 동일하게 마이너스니까 이 점은 디퍼런셜 관점에서 보면 제로예요. 즉 AC 그라운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하는 요 개인은 뭐냐면 요 GM에다가 그죠? 요런 GM에다가 요 전류죠. 전류에다 여기 스몰 시그널은 여기 임피던스인데 임피던스는 어때요? M
3의 RDS, M의 RDS, 패러렐 R이에요. 즉 저항해 줍니다. D시계인이 줄어요. D시계인이 키우려고 액티브 로드를 썼는데 저 R을 써서 D시계인이 줄잖아요. 이펙티브 저항이 줄으니까. 그러니까 R의 값이 굉장히 커야 돼요. 네, 굉장히 커야 됩니다. 자, 이런 문제점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커먼 모드 전압 이런 것들은 계산해 보시면 되고 컨셉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커먼 모드 좀 조절하고 싶으면 여기 스몰한 전류를 추가하면 됩니다. 여기서 이걸 빼면 어떻게 돼? 이 전류는 안 흘리죠? 그럼 이 전압 그다음에 여기 전류가 같은 매칭이 되면 요 전류의 2분의 1이니까 요 전압 빼기 요 R 곱하기 2분의 I오가 이 전압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네? 요 전압이 높으니까 여기가 플러스죠. 높으니까 이 전압을 좀 올리게 되는 거고. 반대로 내리고 싶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 전류를 소싱하면 되죠. 소싱하면 돼요. 그렇게 해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여기 저기 이거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스윙을 할 수 있는데 저항으로 할 수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여러분이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왜 커먼 모드가 필요한지, 커먼 모드 컨셉은 어떻게 되는지, 동작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설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극적으로 네거티브 되기 때문에 스터빌리티 관점에서도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이렇게 해서 강의를 한 6시간 하려고 그랬었는데, 호응도가 너무 낮아서 강의를 캔슬했습니다.